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보도 협조 요청. 하지만 메이저 언론들은 물론이고 지면 언론, 인터넷 언론의 이목도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파 방송, 의들의 든든한 지킴이 민생연구소는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민생 이슈의 현장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현장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너무 많이 올랐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득파라. 도입하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라. 이사 많이 다니셨다고 그동안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다니셨어요? 지금 9번째 집에 아홉 살고 번째요? 네, 살고 있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시네요. 적응할 만치 하면 또 가야 되고 또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어떤 지역을 또 적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고 이사를 왜 가는지 생각해 보면 그냥 여기서 더 살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 주거단체들, 시민단체들, 제 민생단체들이 단결을 해서 최소한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이 주택임대차보호법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추진하도록, 입법하도록 촉구하는 이런 운동을 가열차게 벌여나간다면 적어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만큼은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그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저희는 반드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 또 하나는 세입자들이 전월세 관련된 가격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동네의 전세 시세가 어떤지, 월세 시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저희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야 된다. TV민생연구소에서는 이 주제 끝까지 붙들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짠! 짠! 구보기 소장님. 스티커가 아니라 이제 현장까지. 야. 아니, 제가 갈 현장까지 뺏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작가님께서 뭐 하고 싶냐고 하는 거예요. 개편했다고. 그래서 제가 네. 현장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아, 잘하셨어요. 안진걸이 간다를 뺏고 구봉기 간다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만. 아니 근데 예. 구봉기 소장님이 현장을 가신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너무 뭐냐면요. 좋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좀 취재해서 이것 좀 을들의 목소리 좀 내주세요 하는데도 맞아요. 한 줄 안 나요 기사가. 그래서 저희 TBS 민생연구소가 지금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첫 현장이 첫 현장 세입자들이 있지만 너무 좋아서 저만 해도 20대 이후에 네. 제가 세보니까 지금 10번 가까이 이사를 했어요. 네. 20대 이후에 한 10번. 너무 우리나라 세입자들이 정말 권리 열악하잖아요. 네. 맞아요. 갔다 온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어땠어요? 네. 네. 많이들 오셨던데. 국회 갔다 온 거예요. 네. 지금 국회 강당인데요. 그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 그 유엔이 정한 그 세계 주거인 날이래요. 그렇죠. 네. 근데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첫째 주 월요일이라고 해서 뭐 왔다 갔다 한다 뭐 불만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거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사 다니기 힘들어서 집 사야 되겠다라는 말도 그런 있어요. 생각 해요. 그런 생각 많이 네. 하죠. 근데 2년마다 우리들이 이사를 다니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 세입자를 2년만 보호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상관이 10년인데 벌써. 네, 벌써 10년이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에 제정됐어요. 처음에는 1년 보호해 주다가요. 1989년에 그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어요. 그렇게 바꾸고 나서 지금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거예요. 아니, 됐는데. 아니 강산이 3번 바뀌었는데 그런데 세입자들 권리는 그러니까 짜증납니다.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제는 정말 네. 바꾸자고. 네. 예, 그래서 출범식 하시길 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 출범식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박현아 MC는 몇 번이나 이사 다녔어요? 아우 저도 만만치 자취 많이 않아요. 했잖아요, 아우, 옛날에. 저 20대 20살 때부터 자취했어요. 저도 거의 한 10번 정도 이사하다 보니까 이사 비용들 저 중개료들 중개료들죠. 또 동네 적응하려면 힘들죠. 아무리 포장 이사해도 우리 노동도 해야 되죠. 맞아요. 어렸을 때는 장롱 밑에 500원짜리 떨어졌으면 그 죽는 재미로 좋아했는데 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가. 아니 보면은 서민들이 전월세 많이 가는데 이사 많이 다니면 또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번이 그 전 월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 이 네. 개정안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조금만 얘기해 주신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네. 4년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세입자 2년 보호해주고요, 그냥 땡이에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어떤 선택권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임대인이 나가십시오 하면 그냥 끝인데요. 여기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부르는데요. 2년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한 번 더 살아서 4년까지 살게 해주자 이 내용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들이 네. 1년 지나서 장사가 잘 되면 2년, 네. 3년 이렇게 해서 총 10년까지 보호되는 것처럼 주택도 그런 거잖아요. 2년 살다가 맞아요. 내가 1년 더 살겠습니다. 아니면 또는 2년 더 살겠습니다 하면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그거를 진작에 도입해서요. 지금 현재 10년까지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라도 먼저 이사 갈 일 있으면 1년만 더 이사해서 3년만 살고 이사 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최장 4년을 보장해 준. 네. 저는 근데 노회찬 전 대표님이 저도 뵀을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4년도 짧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초중고가 초등학교 6년, 네. 중고 6년, 네. 대학도 군대 갔다 오나 왕년수 갔다 오나 휴가 가면 6년쯤이니까 네, 맞아요. 학제에 맞추기 위해서도 6년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러네 생각했어요. 진짜. 네, 맞아요. 어떠세요?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이 30년 동안 안 바뀌면서요. 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연구자들 단체에서요. 이걸 계속 늘려야 된다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놓고 보느냐였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4년인데 그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17년인가 돌아가시기 전에 발의한 법안인데요. 6년을 말했어요. 6년이 그럼 그 기준점이 뭐냐 하니까는요. 그냥 인류애로 접근을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애들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3년 플러스 6년은 한 동네에서 살게 해줍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되게 진보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 당시에는 5년까지밖에 보호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비교 기준점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놓고 보면 5년인데 이걸 인류애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6년으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하성 동탄구에서 강의하고 왔는데요. 네. 선생님들께서도 학제에 맞추는 게 맞다는 네. 걸 공감을 많이 왜냐하면 어쨌든 이사를 가게 되면 학교를 잘못하면 맞아요. 전학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학생들한테 새로운 또 스트레스가 되거나 학업환경에 위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노회찬 의원 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깨알 같은 장치도 넣어놨어요. 지금 우리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한 2년을 보여주잖아요. 3년을 하고 플러스 3년을 해주자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3 맞추려고. 그러니까요.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세입자 같아요. 보호, 세입자 네. 보호가. 개정연대가 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도입하자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거세입자 보호해주는 기간 2년에서 최소 4년 그 네. 이상으로 늘리자라는 네. 게 우선은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임대료를 올릴 때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게 상한선을 정하는 것들 그것들 정해서 같이 연동해서 그러니까 패키지로 오래 살면 도입하자. 뭐예요? 임대료 폭등시키면 안 그러니까, 되니까. 그럼 나갈 수밖에 지금도 없는데. 5% 이상 못 올려야 됐잖아요. 네, 2년 맞아요. 이내에는. 맞아요. 2년 지나면 마음대로 올려버리니까 쫓겨나는 네. 거 아니에요. 아, 같이 상한제. 연동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자는 주장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확정일자를 안 받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 주거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이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건물주들이 자기 세금 문제로 신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지역의 임대차 시장의 그 시세가 깜깜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갭 투자 다뤘는데 갭 투자 문제점 중에 일부가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깜깜이로 계약을 하는 문제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잡자라는 거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거랑 같이 연동해서 비교 기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 그랬어요. 예,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임대료 협상할 때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깜깜이라서 그 지역의 임대차 거래 그 금액이 얼마인지 깜깜이라서 그 기준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월세 신고 제도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제시해주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때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네, 또 공정임대료제도, 표준임대료제도랑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면 네. 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 갭투자 행정으로 피해도 막을 들어가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집에 세입자 몇 명 살고 있고 임대료 얼마인지 알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신 네, 거죠? 맞습니다. 전산에 바로 뜨죠. 그렇게 예. 하면은요. 그거 원래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그 전산에 입력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매매만 하고 임대차는 안 하고 있었는데 임대차에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진 역시. 얘기를 또 오늘 총망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구봉기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거권은 생명이다. 그럼요. 세입자를 보호하라. 네, 그렇습니다. 예. TV 민생연구소는 오늘도 외칩니다.